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뭐 국제정치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에서는 뭐 이제 전쟁 분위기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뭐 무역 협정이 뭐 타결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딜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북 핵 협상 결렬 뭐 이런 것 등등 뭐 오늘은 좀 다양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문제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문제에서 그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은 하나의 그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 트럼프가 상당히 잘 못하고 있다, 또는 뭐 트럼프가 협상가라고 그래놓고 보니까 협상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전략도 좀 엉터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중동 문제의 그 본질이 뭐고 미국의 대전략이 그 중동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 얘기하기, 이번 이슈는 그 쿠르드족이라는 그 족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민족이죠. 그 쿠르드족이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자료들 보면은 미국 그 CIA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한 4천만 가량 쿠르드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파리의 쿠르디쉬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쿠르드 연구소에서는 한 4,560만 정도까지 이렇게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은 민족이 아니죠. 숫자로 보면은 이것이 나라가 된다면은 꽤 그 중국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 그 언제 분쟁이 발생하느냐를 보면은 그 국경 내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다른 민족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싶어 할 때, 그때 반드시 이제 내란이라든가 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쿠르드족은 이 걸쳐서 사는 나라가 여러 나라입니다. 쿠르드족이 사는 나라가 터키에도 살고 있고, 시리아에도 살고 있고, 이란에도 살고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독일, 뭐 프랑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표 보여드릴 텐데, 하여간 뭐 10,000명 이상 살고 있는 데가 수십 나라가, 열몇 나라가 훨씬 넘습니다. 미국에도 한 2만 명 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는 한 6만 몇천 명 살고 있고, 벨기에 5만 명. 그런데 제일 많이 사는 곳이 터키입니다. 터키에서는 맥시멈으로 보면 2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인구가 한 8, 9천만 되는데, 그 중에서 2천만 명이 쿠르드족이다. 그래서 쿠르드족은 언제든지 터키라는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는 한 300만 이상의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 난 것이 어디냐면은 시리아의 북부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 터키 정부가 이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이 터키라는 나라를 잘라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 그 시리아로 들어와서 시리아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 한 20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킬로미터로는 한 32km죠. 거기를 들어와서 터키가 장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하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 전부 다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터키 땅 일부 날아가고 시리아 땅도 상당 부분 없어지고 이란, 이라크 땅이 전부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그래서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가서 점령을 해야지 이제 문제가 줄어드니까 미국이 슬쩍 비켜준 겁니다. 거기 미군이 있어가지고 터키군이 공격을 못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이렇게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준 다음에 터키는 정말 잘 됐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쿠르드족, 시리아 북쪽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 여러분 지도 보면은 시리아하고 터키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이 원래는 시리아랑 반대편이었는데, 그러니까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하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랑 같은 편이 돼가지고 지금 터키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쿠르드족은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 편이었습니다. 왜 미국 편이었냐면은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던 대상이 그 테러리스트고 또 ISIS인데, 그 ISIS하고 쿠르드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S, 그러니까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죠. 걔네들하고 싸우는 미군을 쿠르드족이 도와준 겁니다. 쿠르드족은 나중에 언제 세월 좋아지면은
자기 나라라도 하나 만드는데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미군 뭐 많지도 않아요. 50명 길비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밀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밀고 들어와서 지금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지금 많이 살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에서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도대체 미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냐, 쿠르드족하고 쿠르드족을 그런 식으로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터키한테는 너가 쿠르드족 저 북쪽으로 침략하면은 우리는 너희를 경제 제재해 가지고 경제를 파탄내 버릴 거다라고 말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터키를 두둔하는 듯이 말했다가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복잡한 그림을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미국의 대전략 그리고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가 뭐 누구를 배반했다 그런 거는 국제정치에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이익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쿠르드족을 배반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언제 배반당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배반하는 것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익이 없다고 그러면 미국이 손을 떼겠죠.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가라고 그래도 안 갈 것이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일관적으로 뭐 지난 겨울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달인가 그렇죠. 시리아에서 미군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나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똑같이 일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세월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인생 동안에도 국제 정치가 참 여러 번 바뀌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곳이 동북아시아 그리고 독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냉전 시대 때 한 40여 년 동안 오로지 독일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소련군이 뭐 탱크 수천 대 가지고 서독으로 침략해 오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거기 핵폭탄도 갖다 두고 거기에다가 B-52도 갖다 두고 그랬는데 이제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1990년에 소련이 무너졌죠. 그래갖고 미국은 뭐 이제 괜찮은 세월이 된 겁니다. 이제 뭐 겁날 것이 없어요. 미국 혼자 1등인데 근데 보니까 테러리즘이 있고 중동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1년에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대전쟁에 개입을 하죠. 몇십 년 만에. 그래서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이제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 전쟁이 너무나도 예상보다 쉽게 이겨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도와줬고 그래서 냉전이 콜드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된 시대를 미국 사람들이 뉴 월드 오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대.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이름이 새로운 뭐 이런 거가 들어가면 이름이 아니죠. 콜드워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콜드워가 끝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뭐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도 없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부시 아버지죠 그때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명을 했다가 2001년에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을 받는 다음에 뭐 지금까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대가 반테러 전쟁의 시대입니다. 반테러 전쟁의 시대.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 지난 대통령 3명입니다. 그 3명이 누구냐면은 순서대로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요 24년 동안을 한 특별한 시대로 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 3사람 시대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분석에서 이제 그 어긋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오바마 그리고 오바마 앞에 부시 앞에 클린턴 요 24년 동안에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나도 막강하고 그래서 미국은 국제 문제에 개입하기가 쉬웠습니다. 주로 중동에 개입을 했죠. 중동에 개입을 하고 중동 지역에다가 민주국가를 만들겠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개입이 시대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국제적인 개입의 시대가 아니라 뭐 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냉전이 끝난 다음에 냉전 때는 강대국 두 나라가 싸운 것이죠. 그리고 1990년서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미국이 졸개들, 잔챙이들하고 싸웠습니다. 꼬마들하고. 그래서 미국이 막 개입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뭐 그냥 대략 잡아서 한 2015년 이후부터 미국이 볼 때, 아, 이제 국제정치의 원론이 새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테러리즘이라든가 이 꼬마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맞먹는 강대국들하고 다시 싸우는,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본류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전통이.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미국의 적 넘버1은 중국입니다. 넘버2는 러시아입니다. 넘버3는 이란입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어떤 정책을 쓸지 이런 것이 이제 다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도 뭐 말이 막 나와요. 야, 이렇게 어떻게 그동안 20년 동안이나 함께 싸운 쿠르드족을 저렇게 미국이 배반하느냐. 그래서 공화당을 비롯한 미국 정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연합전력으로 훈련시킨 쿠르드족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 요거는 뭐 사실은 분석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합전력으로 훈련시킨 쿠르드족을 버리는 일이다. 쿠르드족이 진짜 미국한테 원하는 거는 나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 만들어주게 되면 중동 3차 대전 터질 정도로 그 동네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건 못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이 쿠르드족을 전적으로 지지해줘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잃게 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를 잃게 됩니다. 터키는 자기가 이거 큰일 났다. 쿠르드족 때문에 우리나라 쪼개지게 생겼다. 안보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러, 그것을 평정하러 들어갔는데, 미국이 쿠르드 편을 들어주면은 터키라는 쿠르드보다 몇 배 강하겠습니까? 지금 터키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이 쿠르드를 도와주게 되면 쿠르드도 훨씬 강한 터키를 잃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미국이 지금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아시아, 중국이 제일 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여러분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이라는 강대국하고 지금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은 그 중국 앞에 있는 모든 도서 제도, 그러니까 아키펠로그라고 합니다. 일본 열도, 그리고 한국이 들어갑니다. 일본 열도,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있는 선을 확실하게 미국이 장악을 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적이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역시 중국에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이제 지정학적인 전략을 쓰는데,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 지도를 볼 텐데 그 노란 색깔이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여기서 두 나라를 지금 가장 그 소중한 전략 자산으로 치고 있는데, 하나가 그 북쪽에 있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이제 중부 노던 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의 그 평원의 북부 평원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확실하게 이제 미국 편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를 미국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으면은 바로 그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흑해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쪽으로 나오는 길을 루마니아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고, 러시아가 저 북쪽으로 나가는 것은 폴란드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나라를 가지고서 러시아가 유럽을 건드리는 것을 미국이 막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대전적 중에서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 세 번째 적으로 치는 것이 이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중동 지도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뭐 쓰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이라크죠. 그런데 그 이란하고 1대1로 맞짱을 떠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터키를 반드시 자기 편으로 붙들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터키를 미국이 자기 편으로 붙들어두게 되면은 터키는 러시아가 나오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은 미국이 터키를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그 한 작업을 지금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바로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도 중요한 나라고 미국의 러시아를 봉쇄하는 데도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쿠르드족을 미국이 뭐 그동안 같이 18년 동안 같이 싸우고 그래서 자기네 거의 준 동맹이 됐지만은 미국은 국가이익상으로 터키를 지지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거 뭐 미국은 정말 의리 없는 나라다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그 돌아가는 큰 그림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터키는 지금 뭐 이 동네 그 중동에서 터키는 그 리저널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저널 파워라는 것은 지역의 강대국이죠. 그리고 프리드맨 박사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앞으로 100년 뭐 이런 그 글 보면은 터키가 상당히 괜찮은 나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터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 사람은 아예 주장을 하죠. 지금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변하는 세상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다음번 그 세계 전체의 그림이 어떤 것이고 거기서 어느 나라가 나한테 중요한 것이고 이런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쿠르드족보다는 미국이 터키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전체 그림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도 야 봐라 미국이 저렇게 쿠르드족을 이렇게 헌시작 버릇이 버린다 그러는데 쿠르드족은 헌시작 버릇이 버리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은 못 버립니다. 국가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이 시리아에서 손 띄고 쿠르드에서 손 띄고 이런 것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손 띄고 한국에서 손 띈다라고 그것을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한 말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은 미국이 지난 18년 동안 테러 전쟁을 하면서 뭐 새로운 동맹도 만들고 그랬죠. 그 동맹 중에 하나가 이제 쿠르드족이었습니다. 그 쿠르드족은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이제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인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돼가지고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그 강대국 이렇게 그래도 제대로 된 나라끼리 대결을 벌이는 이 시점에서 미국은 쿠르드를 계속 지지하다가 터키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맥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그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지오폴리티컬 퓨처라는 그 홈페이지에 이제 논문을 하나 기재한 것을 최근에 읽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상당히 거기에 이제 이미 그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10월 14일자 논문인데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rigins of New U.S.-Turkish Relations. 그러니까 미국과 터키의 새로운 관계의 기원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대통령은 그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미국 국방부는 지난 십몇 년 동안 그 미국이 만들어 온 거기에 너무 침잠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을 참 끊임없이 했는데 이 시대를 롱워라고 그럽니다. 그 롱워라고 그러는데 뭐 아마도 한 15년 정도 계속되는 그런 전쟁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 군부가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 다양한 민족 집단들과 아주 특이한 동맹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리드맨 박사가 세상을 분석을 하는데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다. 그리고 변한 시대에 합당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IS는 지금 더 이상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2016년만 하더라도 IS가 상당히 골치 아픈 위협이었는데 IS는 거의 완전하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slamic State is vastly diminished. 그러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As is Al-Qaeda. 알카에다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알카에다나 ISIS가 더 이상 아니다는 그 얘기죠. 이라크의 수니파의 반란도 잠잠해졌다. 시리아 내전도 예전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은 그들이 높지 않다. 이제까지 중동에서 싸웠던 그런 상황은 지나갔다. 그래서 전략적 재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시대는 지나갔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을 18년 동안 치르면서 확실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테러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다. 미국이 승리했다. 두 번째, 민주주의 건설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테러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는데 바로 지난 24년 동안 국제 개입주의 대통령 3명이 오바마, 부시, 클린턴,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고 인터내셔널 인터벤셔니스트고 리버럴입니다. 자유주의적 국제 개입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중동 지역에다가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프리드맨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가 확실해졌다. 1. 미국은 반테러 전쟁에서 승리했다. 2.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번역 거의 다 끝나가는 이 미어쉐이목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보통 사람들, 그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미국 군부는 아직도 전쟁을 지하드와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지하드의 싸움이 지금 아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맨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국가 이익을 봤을 때 중동은 별로다. 중동은 미국의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에서 아래쪽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룰이 아니다. 룰이 아니라 그건 예외다. 예외. 그러니까 군사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부시라든가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처럼 상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일,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보여드릴 텐데, 리차드 앤 하스라고 미국의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아주 그 유명한 외교정책 연구 기관인데 거기에 그 회장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War of Necessity, War of Choice. War of Necessity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War of Choice는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전쟁이라서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부제가 A Memoir of Two Iraq Wars.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두 번 했죠. 한 번은 쿠웨이트를 쫓아내는 전쟁, 1991년에 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에 대량 파괴 무기 있고 그 대량 파괴 무기를 후세인이 테러리스트한테 준다는 그 명목으로 부시 대통령이 가서 이제 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버지 부시가 한 전쟁은 그거는 필요해서 한 전쟁이다. 왜? 침략자를 단죄한 전쟁이니까. 그런데 아들 부시가 한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한 것이다. 이것은 이라크에다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고 한 그런 잘못된 전쟁이다라고 이제 비난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트럼프가 과거 같으면 군사력을 썼을 만한 사례들을 이제 보면은 북한, 아마도 옛날 같았으면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드론이라고 있죠. 드론, 그 무인 비행기를 이란이 공격을 했을 때도 미국이 이란을 가서 폭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는 이란이 석유 유조선들을 장악했을 때도 미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미국은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아마 미국이 석유가 모자라서 쩔쩔매던 시절이라면은 이것이 전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됐는데, 지금은 거기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석유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 시대는 지금 미국한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군사력 사용하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달라진 것은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를 봉쇄하고 이란을 봉쇄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대전략 1, 2, 3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한국은 북한은 없냐? 북한은 중국의 서브셋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중국 문제가 해결되면은 북한 문제는 거의 자동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커다란 전략 문제 세 가지가 차이나, 러시아, 이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요번에 그 미국이 터키 쪽 편을 들기로 한 것은, 터키는 유럽하고 아시아 딱 중간에 있죠. 그래서 러시아를 봉쇄하는 데에도 아주 끝내주는, 그러니까 흑해로 나가는 걸 터키가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 번째적인 이란을 또 견제하는 데도 아주 끝내주고, 그래서 터키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에르도안이라는 터키 대통령이 상당히 콧대도 세고, 그리고
그 지역의 강대국이니까 그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궁극적으로 이란이나 러시아 편이 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이 이것을 점지해 두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리드맨 박사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이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뭐 분석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슨 배반하고 뭐 그런 거다라고 분석을 하면은 올바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한번 바닷가에 어린애가 엎어져 있는 그림 봤죠. 그런 것을 보고서 거기서 나오는 그 센티멘트에 의해서 외교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프리드맨 박사가 한마디 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1파트를 마치겠는데,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Turkey becomes much mo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Iran than the Kurd. 쿠르드족보다 미국의 이란과의 관계에서 터키가 훨씬 중요한 나라다. 명확히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Foreign policy is a ruthless and unsentimental process.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과정이다. The Kurds want to establish a Kurdish nation. 쿠르드족은 쿠르드의 국가를 만들길 원한다. The US can't and doesn't back that. 미국은 그것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 국제정치 그런 겁니다. The US has geopolitical interest that sometimes include the Kurds and sometimes don't. 미국은 지정학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정학적 이익에 쿠르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거 18년 동안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쿠르드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월로 바뀌고 있다, 급격하게. 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항상 사람들이 좀 빠르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갈등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쿠르드를 지원하는 일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은 나갈 거다라고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보면은 참 뭐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란 걸 공부해 보면은 민족의 꿈은 뭡니까? 자기의 their own state.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에서 가장 그 이상형은 one nation, one state.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가진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를 보면은 one nation, multi state. 그러니까 한 민족이 여러 나라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기 나라를 못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에 유태인이 그랬고, 지금 쿠르드족이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또는 그 멀티 네이션 원 스테이트. 그러니까 인종은 많은데 나라가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겠죠. 그리고 원 네이션 원 스테이트가 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꿈을 이룬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일 근접해 있는 나라가 아마도 일본일 겁니다. 일본은 일본 민족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를 만들어 살고 있어요. 거의 100%는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한국은 one nation, two state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이니까. 그러니까 일민족이 두 개의 나라. 그런데 한 민족은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쿠르드족의 사진들 보면은 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터키를 도와주지 않고 쿠르드족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외교 정책의 파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다시 우리가 한번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파머스턴 경이 그랬습니다. 영국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상당히 비도덕적으로 보죠. 그것을 비도덕적으로 보면 외교정책은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그 얘기가 파머스턴이 한 말처럼 돼 있는데,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 비슷한 얘기를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했었고, 미국은 그 원칙에 가장 잘 적응하는 나라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친구와 적을 항상 바꿀 수 있는 나라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적은 일본입니다. 핵폭탄을 2번이나 떨어뜨린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나라가 돼 있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이 중국하고 친구인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돼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변하는 것을 적응하고 일단 우리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서정적이에요. 국제정치 분석이. 그러니까 쿠르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배반한 트럼프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뭐 그 말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쿠르드족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도 전부 총 들고 나와 있어요. 자기 민족이 쿠르드라는 나라를 갖고 싶다는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국제 정치가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쿠르드족은 이미 깃발도 다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에 이제 가운데는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그 깃발인데 저걸 들고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참 그 뭐 어려운 국제 정치 어려운 일입니다. 프리드맨 박사가 미국은 저희를 해줄 수도 없고 도와줘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는 이 지역을 아시아로 한번 옮겨와서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월간 조선의 김동현 기자라는 그 젊은 기자가 그 요번에 KT 맥팔랜드라는 사람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KT 맥팔랜드가 10월 3일 날 서울을 왔었는데 이 기자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아주 그 좋은 그런 이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잠깐 또 소개하는 것으로 그 2부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